여러분, 잠수함 한 척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수개월 동안 바다 밑에서 사라진 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아무도 모른다면 상대국 입장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무기를 손에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된 핵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잠수함 건조 추진. 단순한 무기 하나가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전력 증강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레벨이 달라지는 사건이다. 왜일까요? 지금 동북아는 보이지 않는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4년 만에 영국 해군 전체 규모를 뛰어넘는 함정을 찍어냈고, 일본은 항공모함급 포위함을 실전 배치했으며 북한마저 신형 구축함과 잠수함을 잇따라 진수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안전한 방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먼저 숨어들어 오느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잠수하면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떠오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핵심 전력이 등장한다면 상대는 항상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직 건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주변국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우려를 표했고 일본은 우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핵잠수함이 뭐길래 왜 이렇게 민감한 걸까요? 정말 우리의 안보를 바꿀 게임 체인저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신호탄일까요? 오늘 크랩에서는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의 의미, 기술적 현실, 외교적 딜레마, 그리고 동북아의 몰아칠 파장까지 전문가 시각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국가권력급 전략 자산, 핵잠수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을 떠올리면 탱크, 전투기, 미사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다 아래.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공간. 이곳에서는 먼저 발견하는 쪽이 아니라 끝까지 들키지 않는 쪽이 이깁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의 바다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단 4년 동안 늘어난 군함 톤수만 무려 55만 톤. 영국 해군 전체 규모를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이미 함정 숫자 기준으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해군이 됐습니다. 구축함, 항공모함, 상륙함, 잠수함까지 말 그대로 찍어내듯 건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호위함이라 부르지만 사실상 항공모함인 이즈모급을 실전 배치했고 F-35B 전투기 운용 능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해상 공격 능력을 갖춘 셈입니다. 심지어 북한마저 신형 구축함과 잠수함을 잇따라 공개하며 해군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주변 바다는 단순한 해상 교통로가 아니라 군사력의 최전선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국이 가장 주목하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 보이는 무기입니다. 바로 잠수함. 잠수함은 존재 자체가 전략입니다.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고 음향 탐지도 쉽지 않습니다. 적 입장에서는 공격을 당한 뒤에야 아, 거기에 잠수함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미 늦은 뒤죠. 실제로 우리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은 과거 연합훈련에서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은 채 상대 수상함 여러 척을 격침 판정낸 사례도 있습니다. 군사교범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은 잠수함 한 척은 항공모함 전단보다 위협적이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보여서 피할 수 있지만 잠수함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대 해전의 핵심은 화력이 아니라 은밀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선택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 바닷속에서 사실상 사라지는 무기. 핵추진 잠수함.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잠수함이 필요할까? 가 아니라 왜 아직 핵잠이 없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보유한 잠수함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대한민국 해군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장보고급, 손원 1급, 그리고 최신 도산 안창호급까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조용한 디젤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잠수함의 정숙성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핵추진이 필요할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체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 바로 배터리입니다. 물속에서는 디젤 엔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배터리에 의존해야 하죠. 문제는 이 배터리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며칠, 길어야 1에서 2주. 결국 반드시 수면 근처로 올라와 스노클을 올리고 공기를 흡입해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잠수함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레이더에 포착되고 열 신호가 노출되고 적의 대잠 초계기에 잡힙니다. 숨어있던 사냥꾼이 갑자기 먹잇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아예 개념이 다릅니다. 선체 안에 작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핵연료로 물을 끓이고 증기를 만들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무제한으로 생산합니다. 즉, 충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한번 잠수하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론적으로는 10년 이상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연료가 아니라 승조원의 식량과 체력이 한계일 뿐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숨을 참는 잠수부, 핵잠수함은 아예 물속에서 사는 존재다. 속도도 차이가 납니다. 디젤 잠수함은 조용하지만 느립니다. 장거리 고속 기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핵잠수함은 수중에서 30노트 이상 고속 항해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해에서 출항해 며칠 만에 태평양 한복판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작전 반경이 근해 방어 수준이 아니라 전 지구 투사 수준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대형 선체 덕분에 더 많은 어뢰, 미사일, 장비 탑재가 가능합니다. 탐지 장비, 소나 성능, 생존성까지 모든 면에서 상위 호환. 그래서 핵잠수함을 두고 군사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독으로 전략 환경을 바꾸는 무기체계. 심지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가 억제력이 됩니다. 어디엔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 해군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항공모함도 구축함도 상륙함도 늘 보이지 않는 위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즉, 핵잠수함 한 척은 눈에 보이는 군함 수십 척과 맞먹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국이 긴장하는 겁니다. 아직 건조도 안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좋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못 만들었을까?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군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 그리고 핵연료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좋으면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대한민국의 기술력만 놓고 보면 핵잠수함은 불가능한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상당 부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5위권 조선 강국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산 안창호급까지 자력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잠수함 선체 기술 이미 충분합니다. 원자로 기술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원전 수출국입니다. APR-1400 같은 대형 원전을 해외에 판매하는 나라입니다. 소형 원자로 안전 설계, 운용 노하우까지
기술적 토대는 이미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 가장 민감한 문제. 바로 핵연료. 핵잠수함의 심장은 소형 원자로이고 그 원자로를 움직이는 건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잠수함 연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핵무기 재료이기도 합니다. 즉,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군사용 농축 핵무장 가능성,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마음대로 농축을 하지 못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틀 안에 있습니다. 이 협정 때문에 한국은 우라늄을 20% 이상 고농축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핵잠수함용 연료는 보통 그보다 훨씬 높은 농도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잠수함은 만들 수 있는데 넣을 연료를 마음대로 못 만드는 상황.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을 못 구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핵잠수함은 꿈의 전력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몰래 추진하다가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극비리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시도했지만 언론 보도와 외교적 부담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만큼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외교, 동맹, 국제규범, 핵확산 문제까지 모든 게 얽힌 정치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여기서 변화가 감지됩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겁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핵기술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승인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신뢰 수준이 올라갔다는 신호다. 다만 현실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을지, 전홍축 방식으로 자체 개발할지, 협정을 개정할지 아직 결정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즉, 된다와 바로 만든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핵잠수함은 기술 싸움이 아니라 외교 협상 싸움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한 전력 증가가 아니라 동북아 힘의 균형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 완성되지 않았고 건조도 시작되지 않았고 진수는 더더욱 먼 이야기. 그런데도 주변국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중국은 지역 안정을 해치지 않길 바란다며 공식 우려를 표했고 일본은 한국도 호주도 핵잠수함을 갖는데 우리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역시 강하게 반발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무기인데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잠수함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축함 한 척, 두 척 늘어나는 건 위협이 아닙니다. 위치는 보이고 감시할 수 있고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몇 척이 움직이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작전 중인지 대기 중인지도 모릅니다. 즉, 계산이 안 되는 전력입니다. 군사 전략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강한 적이 아니라 예측이 안 되는 적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해, 서해는 물론이고 남중국해, 태평양 깊숙한 곳까지 은밀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나 전략 자산이 항상 보이지 않는 추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국 해군의 활동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전략 행동 반경을 제한하는 압박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동북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뿐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들어오는 순간
해저 질서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하나의 선택이 도미노처럼 번집니다. 한국, 일본, 중국, 북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안보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내가 방어하려고 강화하면 상대는 공격 준비로 받아들이고 다시 더 강해지는 악순환. 군비 경쟁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핵잠수함 추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동북아 해양 세력 균형을 재편하는 사건이다. 그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핵잠수함을 가져야 할까요? 위험을 감수할 만큼 필요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긴장의 시작일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 이건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이 추가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잠항 시간이 무제한에 가까워지고 적이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는 존재. 바닷속에서 사라지는 전력.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국가권력급 전략 자산. 핵잠수함 한 척은 눈에 보이는 함대보다 더 큰 억제력을 가집니다. 상대가 혹시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만으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쟁을 이기는 무기라기보다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무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연료 문제, 한미 원자력 협정, 미국과의 기술 협력, 그리고 주변국 반발. 군사보다 외교와 정치가 더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잘 풀리면 대한민국 해군은 연안방어 해군에서 원의 작전 해군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동해를 넘어 태평양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짜 전략 해군으로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은 무기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외교 카드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보유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균형을 잡고 어떻게 책임 있게 관리하느냐. 그 전략의 문제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아래에서 조용히 판도를 바꾸는 힘.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보를 지킬 필수 선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긴장의 시작일까요?